안녕하세요. 히스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새내기 꿀팁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인스타 DM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이나 공지사항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와봤어요.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최대한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과 꿀팁이 들어간 영상이니까 저 사람은 저랬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전적대에서부터 약대 전공 선택 과목들까지 한 번도 수강 신청에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운이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수강 신청을 했었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마다 미리 수강 예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강 바구니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무조건 입력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바구니가 터지면 수강 신청 날짜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는 30분 전에 PC방에 도착을 했고 핸드폰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강 신청의 필수템, 네이비즘 아시죠? 네이비즘을 켜놓고 59초에서 00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과목 번호를 외워서 쳤었고 근데 이게 보통 한 번에 되진 않고 사이트가 다운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옆에 핸드폰으로 다시 시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컴퓨터 새로 고침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시간표는 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저는 전적대에서는 교양도 수강을 했었는데 꿀 교양 대 제가 듣고 싶은 교양의 비율을 한 8대 2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는 멋모르고 제가 듣고 싶은 과목 위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급 일본어 회화를 들었는데 제 주변에 모두 일본어의 완전 고수분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과목은 C 플러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보통 에브리타임에서 수강 후기가 좋은 거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추천받은 교양 위주로 들었었어요. 그 다음으로 대외 활동 어떤 거 했는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우선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공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하고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해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 학점 욕심도 많겠지만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도 놓치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전적대에서는 제가 밴드부 활동을 했었고 과학생회 활동을 했었고 겨울방학 때 국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1학점이 인정이 되는 페논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스페인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어학연수 경험은 없지만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갈 기회가 있으면은 대학생 시절에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해서 갔다 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대에서도 교환학생을 갈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약대는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이 있어서 교환학생을 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대신에 KNEPS라는 데에서 방학 때 단기로 교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때 했던 대외 활동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저는 약대에 입학해서도 학생회를 했었어요. 1년은 기획국원으로 일했고 4학년 때는 기획국장으로 이렇게 2년 동안 학생회 활동을 했고 동아리는 생략학 동아리, 제약산업 경영학회, 그리고 봉사 동아리 이렇게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했던 활동은 3학년 1학기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SNS에 글을 올리고 홍보를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를 했었고 3학년 여름에는 약물학 랩실에 들어가서 항암제 약물 반응 평가하는 학부 연구생 활동을 했었습니다. 랩실 기회가 있으면은 방학 때나 아니면 학기 중에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실험에 맞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양리학 학생 인턴을 했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코로나였어가지고 현장 방문을 못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을 때도 수업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서 나중에 병원 약사 진로를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선배가 추천을 해서 지원했던 활동인데,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거 빼고는 지원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겨울방학 때는 제약회사 멘토링이라던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약사 직능 인식 캠페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스타트업에서 약대생 인턴 활동을 했었어요. 제가 맡았던 업무는 약국 방문 영업 업무랑 그리고 SNS 마케팅 업무였습니다. 요거를 한 학기 정도 했었고,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부터 2년 동안은 KNEPS 기획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이때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서 약대생 분들이라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국에 한 번쯤 지원해서 스태프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KNEPS 회원으로만 있어도 병원,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 분들께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5학년 1학기 때는 임상약학 연구실에서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한 학부 연구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3학년 여름방학 때 웹랩을 해보고 실험이 별로 재밌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번엔 드라이랩을 가보자 하면서 교수님께 메일 드려서 학부 연구생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드라이랩이랑 웰랩이랑 둘 다 한 번씩 학부 연구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실습을 하면서 대한약사회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 특례사업 명예 홍보대사로 일을 하면서 원래는 약사 면허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수업인데 제가 그 활동을 한 덕분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1학기 때까지는 IPSF에서 주관하는 세계약대생 총회가 여름에 열렸어서 거기서 소셜 이벤트팀 부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여름 때 아시아 태평양 약대생 총회 거기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를 해서 이때 임상약학 퀴즈 대회 1등을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 국시 공부를 하면서 도핑 예방 보건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한 대외 활동을 놓고 보면 무언가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거에 좀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저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했었던 거고, 만약 제약회사 생각이 좀 더 뚜렷했다면 그거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제약 산업계랑 관련된 교회 활동도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만약에 추후에 회사를 갈 생각이 있으면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는 교회 활동 동아리 같이 프리메드 그리고 라파엘 클리닉 이렇게 의료 봉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프리메드는 활동하지 않았고 라파엘 클리닉은 서울 저 위쪽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 참여를 했었고 저는 대신에 집 근처에 아동 교육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겨울방학부터 아동 교육 봉사를 시간 날 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전공에 상관없이 봉사활동은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땄던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4학년 여름방학 때 대한상공회의소 한자 3급을 땄어요.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쳐서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당근에서 그 노란 교재 하나를 구매를 해서 2주 동안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요게 저희 학교 졸업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땄고 제가 약대 생각을 하고 전적대에서 2학년 여름방학 때 토익을 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료가 돼서 5학년 여름방학 때 토익을 한 번 더 땄습니다. 이때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970점을 만들었고 5학년 2학기 때 오픽 IH를 땄고 5학년 겨울방학 때는 NSCA 스포츠 영양 코치 레벨 2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때 탭스도 같이 땄어요. 토스는 이번에 졸업하고 나서 2월에 땄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영어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자격증을 따지 않았어요. 토익은 2번 다 되게 고득점을 받았었는데 이때는 강남에 있는 토익 정규반 한 달을 다녔습니다. 정말 거기서 하라는 대로 예복습을 했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한승태, 김동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한승태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세요. 아무튼 토익은 이렇게 강남에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고 끝나고 집에 와서 시키는 대로 숙제를 했는데 이게 숙제 양이 너무 많아서 거의 뭐 밤 12시까지 공부만 해야 겨우 끝낼 수 있는 양이어서 사실 숙제를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항상 참여하려고 했고 시키는 숙제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픽은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때 날 잡고 공부를 해서 땄었는데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이 너무 별로여서 그냥 유튜브로만 했어요. 오픽 노잼이랑 그리고 여우 모의고사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2개만 봤습니다. 영상 보고 그냥 스스로 아이패드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약대 1학년인데 뭐 영어 자격증 따놓는 게 좋냐 이런 질문도 받는데 사실 이게 유효 기간이 2년이고 요즘에는 연장된다고 해도 2년 이내 본 성적을 입력하라 이런 곳이 많아서 아직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선배가 5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대 기준 5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일반 학과 분들은 3학년 2학기 때 준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로 설정 팁도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점만 챙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로랑 관련된 거면 물론 더 좋겠지만 진로랑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되게 배운 게 많거든요. 할 수 있다면 관심 분야에서 인턴도 해보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 하시면 학생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간혹 가다가 학생회를 하다가 뭐 학점을 못 챙기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보통 학생회 회의는 시험 기간 2주 전부터는 진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총학생회라면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과대 학생회랑 그리고 과학생회라는 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대에서 학생회 했던 사람들이랑은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배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 하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과대는 안 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과대를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과대를 하면은 장학금도 들어오고 이점들이 많겠지만 과대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크게 하니까 핸드폰을 자주 봐야 되잖아요.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한 것도 있고 또 교수님이랑 대표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차질이 생겼을 때 대표로 혼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많이 놀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1학년 때 되게 많이 놀았어요. 그거에 대해 뭐 후회는 없긴 한데 이때 학점이 많이 망가지면 나중에 계절학기나 재수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점 때는 절대 피하고 못해도 3점 중반대는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면 장학금도 그렇고 대외 활동할 때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 뭐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 돈이 충분하게 있어도 새내기 분들 알바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20대 초반에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1순위가 알바예요. 알바에서 만난 인연들이랑 아직까지 저는 연락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손님분들이나 아니면 매니저, 점장님한테 혼나면서 아, 삶이란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남의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런 거 사회생활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무조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선에서 알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알바를 했었냐. 우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겨울방학 특강 강사로 학원에서 그 오프라인 강사 있잖아요. 그거를 2개월 동안 했었고 홀서빙 알바 그리고 카페 알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바짝 하고 그리고 주말에 한 3, 4시간 정도 하는 식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 학교 주변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데스크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데스크를 보면서 침을 뽑는 그런 알바를 했었는데 여기 한의원이 망해가지고 요거는 한 달밖에 못 했었습니다. 요것도 주말 알바였어요. 그리고 좀 제가 길게 1년 이상 했던 알바가 아웃백 스테이크 홀서빙 알바였어요. 요거는 어떻게 길게 할 수 있었냐면 우선 방학 때는 바짝 했고 학기 중에는 그만두고 싶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저의 스케줄에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2주에 한두 번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 조율이 됐어서 요 알바를 했었고 이게 다 20대 초반에 했던 알바들이거든요. 근데 한 2학년 말 그때부터는 저희 학과에 선배 소개로 할 수 있는 학회 알바가 있었어요. 보통 병원에서 의사 대상으로 열리는 학회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거기서 명찰이랑 마이크 나눠주고 간식 세팅하고 이런 무대 같은 거 좀 보조하고 요런 알바를 했었는데 완전 꿀알바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대 입학 후에는 과외만 했어요. 저는 초중고 수학, 그리고 중학교 과학,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김과외 어플을 통해서 구했었어요. 김과외 통해서 대면 수업을 구했었고, 줌으로 과외를 구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콴다도 잠깐 써본 적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번 과외를 할 때 한 명에서 최대는 한 3명까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알바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보통 주말에 잠깐 하는 식으로 했었고 공부에 방해되지는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바를 할 수 있으면 하되 시간 조율이 좀 가능한 알바나 아니면 주말 오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알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알바를 하면서도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아무튼 알바는 꼭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돈 관리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대학생 때 돈을 모으진 않았어요. 대신 계좌에 항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은 늘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 개념으로 항상 모아놓고 그 돈은 없는 셈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미국 우량주에 투자를 했어요. 금액은 정해놓고 하지 않았는데 최대 30만 원이었던 것 같고 한 최소 10만 원 정도 무조건 우량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용돈이나 아니면 알바에서 번 돈은 다 썼어요. 저는 이것도 다 경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 만나는데 아니면 공부하는데 운동하는데 옷 사는데 다양한 경험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서 뭐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은 없지만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셨냐. 공부, 연애, 알바, 운동, 대외 활동.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셨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 성향이라 공부만 하고 뭐 대외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학점 챙기기도 수월했겠지만 저는 사실 공부보단 여러 가지 경험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하면서 제가 썼던 옛날 플래너들을 좀 봤는데 이게 매 학기마다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과외 시간대도 바뀌고. 그래서 일정 특정 기간에 어떻게 살았나 한번 봤거든요. 우선 4학년 때는 예를 들어 월, 화, 수 수업 사이 공강이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직후에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내 동아리를 할 때였는데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많으면 3번 정도 저녁에 한두 시간씩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4-2학기부터는 화요일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그리고 수업 끝나고 바로 운동,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동아리나 뭐 수업 듣는 활동, 과외는 밤 10시에 몰았어요. 10시부터 11시 반, 10시부터 12시 이런 식으로 과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동아리 활동이랑 과외를 몰고 보통 동기들이랑 노는 거는 목요일쯤에 놀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엔 본가에 올라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놀았어요. 근데 이때도 올라가서도 집에서 녹강을 듣거나 밤에 컴퓨터로 정리본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시간이 꼭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러닝을 하는 식으로 주말에 운동을 했었고 일요일 늦은 오후쯤에 저는 자취방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학교 레포트를 쓰고 일요일 저녁은 제가 항상 방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과외를 한 번 더 했어요. 과외는 일주일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때는 제가 대면으로 과외를 2개 갔었어요. 이 친구들을 화목에 몰아서 과외는 화목에만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어요. 저는 약간 꼭 해야 되는 일정들을 먼저 박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할지 채워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외를 할 때는 제 시험 기간이랑 학생들 시험 기간이랑 보통 안 겹쳤어서 시험 당일 주 있잖아요. 그때는 과외를 빼고 나중에 보강을 했습니다. 동아리는 보통 2주 전부터는 활동을 쉬어서 별로 무리가 없었어요. 제가 금토에는 본가에 올라가서 친구들도 만난다고 했잖아요.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업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공직을 작성, 행사 기획, 구글 폼 작성, 뭐 물건 주문 이런 자잘자잘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학교 노트북 같은 걸 이용해서 틈틈이 했습니다. 과외랑 약대 수업, 동아리 활동 다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은 가입 시기랑 활동 요일, 활동 시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고 싶은 거 위주로 들어가서 그거는 전공 시간표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을 박아두고 그 남은 사이사이 시간에 뭘 할지 채우는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이 적응된 다음에 이때는 시간이 비네? 그럼 요 시간대에 과외를 구한다던가 일을 한 번에 벌리기보다는 차근차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추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고정된 스케줄들을 먼저 파악을 해요. 이때 회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외 활동을 추가해볼까? 이렇게 활동을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동아리나 뭐 공부, 과외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챙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할 수 있기는 했지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4학년 5월이었나?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가정의 달이어서 막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때 코로나 이후로 첫 사발식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인수인계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짜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행사 장소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내 스타트업 인턴도 같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팀장이었어서 영업 전략을 짜면서 틈틈이 약국 방문도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매주 회의 준비하고 이끌면서 다른 동아리 일도 해야 되고 과외도 겹치고 하니까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할 여가 시간도 부족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일정 관리를 잘했던 건 아니고, 아, 이 정도까진 내가 괜찮고, 이 이상으론 내가 힘들구나. 이런 걸 직접 겪으면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활동 위주로 선택을 하되, 이걸 다 했을 때 공부에도 지장이 없고,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 이러면은 활동을 좀 더 추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같은 거는 생기자마자 바로 타임 블럭에 입력을 해서 잊지 말도록 하고 좀 자잘자잘하게 해야 할 일들은 투두메이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적 잘 받는 법. 요거의 핵심은 수업 잘 듣기입니다. 그러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게 되면은 딴짓을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하거든요. 암기는 바로바로 안 하더라도 그날 수업의 이해는 그 수업 때 끝내세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난 직후에 동기들이나 교수님께 질문을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성적이랑 상관없이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좋은 게 교수님들이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앞에서 수업 열심히 들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을 교수님은 좋아하십니다. 교수님께 굳이 잘 보여야 되나요?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교수님이랑 잘 지내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교수님 통해서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고 주변 친구들 보면은 교수님 통해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모르는 게 있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할 때 훨씬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랑 관계없이 수업은 충실히 듣고 앞자리에 앉아서 딴짓하지 말기 이거를 가장 제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랑 에브리타임 같은 거는 자주자주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장학금이랑 뭐 인턴 같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공부법에 대해서는 공부법 영상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암기랑 녹음 같은 거는 버리는 시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기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밥 먹을 때는 무조건 다 PPT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수업 쉬는 시간에는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 질문하면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약간 어려운 약 이름이라던가 용량 이런 거 진짜 안 외워지는 거는 조그만 메모장에 써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뭐 화장실 갈 때나 뭐 걸어 다닐 때나 이럴 때 눈에 바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 활용법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워드 이용해서 표 형태로 몇 가지 과목만 정리본을 만들고 굿노트로 그걸 불러와서 지워가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노션에 빠져서 노션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 강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도비 아크로벳 그런 것처럼 PDF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양 수업. 저는 피트 세대여서 약대 와서는 교양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입학한 새내기들은 교양을 다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전적대에서 교양 공부할 때는 일주일 잡고 벼락치기를 했는데 서술형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정보들을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선배 통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냥 싹 다 외웠습니다. 교양 수업은 양이 적어서 싹 다 암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교양은 팀플이 많거든요. 그 팀플에서 될 수 있으면 조장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장을 하면은 기본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교양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도 조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조장을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학점 욕심이 있다 하시면 조장을 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저는 마감 3일 전까지는 무조건 미리 끝냈고 논문 출처 같은 거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연결되어 있는 논문 사이트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논문 출처 표기 제대로 표시하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 방법은 저의 공부법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예습은 안 했습니다. 유기화학 공부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과목 편식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유기화학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그냥 보면서 엥?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다 허상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A나 A를 받을 수 있었던 팁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친전자체나 친액체, 그리고 방향족 치환 반응, 환원 반응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탄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인명 반응을 먼저 외웠습니다. 그리고 합성 과정은 막 이렇게 쓰면서 외우려고 했는데 사실 납득이 안 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항상 들었고 교수님한테도 자주 질문을 했었는데 유기화학은 결과론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그렇구나.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납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이랑 기본적인 반응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대 하고 납득하고 더 이상의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사귀는 법. 사실 다 같이 좀 모르는 사이고 어색어색하잖아요. 이 생각을 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인사 잘하기, 그리고 질문이랑 칭찬 많이 하기. 이때 질문 같은 거는 약간 호구조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질문? 이거 이쁘다. 어디서 샀어? 이런 거나 주말에 날 좋은데 뭐 할 거야? 너 커피 좋아해? 저기 카페 가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사? 취미?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내기 1학기 때는 연락도 많이 하고 공강 시간에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동기들이랑 새로운 밥집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술도 마시고 시험 기간 벼락치기도 같이 하고 식단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과 행사도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술 못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에는 전혀 술을 강권하거나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걱정이 된다 하면은 숙취 해소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먹고 술자리에 가고 못 먹겠으면 먹지 말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과의 나이 차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대에 입학했을 때는 저보다 3살 어린 사람부터 5살 위까지 나이대가 진짜 다양했거든요. 제가 전적대 다닐 때도 재수, 삼수, 사수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마세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밥약 같은 경우에는 번호 교환을 하던가 인스타 교환을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밥 한번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
선배가 오케이 하면은 시간표 같은 거 캡처해서 저는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데 뭐 선배는 시간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저는 전적대 때는 한 3, 4월까지는 제 돈 주고 밥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밥약이 많았는데 대신에 본인도 내년에 그만큼 돈을 쓸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좀 어색할까봐 1대1 밥약보다는 다대다 밥약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선배랑 논의를 해서 저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혹시 선배 땡땡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넷이 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사전에 말만 하면은 완전 오케이. 밥약하자는데 싫어하는 선배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의 뒷담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고 끼어들지도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여기 세상이 좁아서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무시하시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말이 많은 것보단 말이 적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를 못 사귀겠다, 저 혼자 다닐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1학년 때는 신경 쓰일 수 있겠는데 어차피 2학년, 3학년 되면 다들 휴학하고 군대 가고 뭐 인턴하고 취준하고 막 어차피 다 살기 바빠서 결국에는 혼자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고 그냥 내 할 일 잘하고 뭐 다른 학교 친구 사귀거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되니까.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굳이 어울리지 말고 혼자 다니세요. 아무도 그거 이상하게 안 보고 오히려 그런 데에 감정을 쏟는 게 더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혼자 다니셔도 된다. 그리고 연애주의자라면 어렸을 때 많이 만나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미팅, 소개팅, 자만추, 뭐 썸이라든지 다 겪어보면서 스탯이 쌓여야 나중에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만의 기준이 생기는데 시간이 진짜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경험을 통해서만 생길 수가 있는 거여서 연애주의자라면 연애를 많이 해보시고, 다만 과 CC랑 동기 CC는 웬만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번에 거의 9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지만 20대 초반에는 뭐 군대도 있고 취준 시절도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과 CC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과 CC를 할 것 같다 싶으면 1학년 때는 하지 마시고 1년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루틴이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기상 시간이랑 운동 시간은 일정하게 하고 꼭 매일 이불 정리하기. 저는 노는 거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술 약속이 꼭 있었거든요. 대신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경제 뉴스랑 시사 뉴스 하나씩은 구독을 하셔서 학교 갈 때나 아니면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쓱쓱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 정말 찾아서 보지 않으면은 계속 안 보게 되거든요. 요즘에 뉴스레터들 엄청 잘 돼 있고 알아서 떠먹여주니까 그냥 그거 한 번씩 매일매일 쓱쓱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단, 운동, 가계부, 핸드폰 어플 이용해서 기록하기. 운동도 기록을 해야지 예전부터 몇 킬로그램씩 중량이 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가계부도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을 일찍부터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는 영화나 책 보고 노션이나 블로그 같은데 아카이빙 하기.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루틴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이면서도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꼭 한 번씩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힘을 줄 수 있는 게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록을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아, 나 이렇게 차곡차곡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구나. 이런 데서 오는 회복감도 분명히 있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매일 해왔던 습관이 자신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해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걸 좀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작은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무기력도 빨리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서, 연애하면서 식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놀 때는 다 잘 먹습니다. 대신에 술 먹고 집 와서 폭식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운동을 하니까 뭐 피자를 먹든 술을 먹든 살이 찌진 않았어요. 대신에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라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점심 먹을 때 요럴 때 가끔 식단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지키는 건 첫 번째, 배달을 잘 안 시켜요. 1년에 6번 시킬까 말까? 인 것 같고 떡볶이랑 당 있는 음료는 안 먹습니다. 떡볶이는 제가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끄는 음식이에요. 뭐 같이 노는 애들이 배달시키면 1년에 한두 입 정도 먹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만 2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새내기 때는 공부든 교환학생이든 대외 활동이든 인턴이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진짜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